자, 조금 쉬셨죠? 계속 이론만 하니까 아주 힘들어 죽겠죠? 멍하셔. 얼굴들이 멍하셔. 첫날인데. 근데 본의적인 이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좀비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자, 우리 계속해서 이론 들어갈게요. 사회학습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회학습이론은 이제 요게 한번 서울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제 어떤 미친 사람이 날 때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날 때렸어요. 어떻게 해요? 아, 신고? 아, 신고해야지. 그래서 바로 신고해요? 아니죠. 왜 때렸지? 근데 막 또 어떤 사람 받아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때렸어? 같이 딱 때려요? 아니지 않아요? 일단 딱 때리면 깜짝 놀라서 왜 날 때리지? 이러면서 순간으로 판단을 하죠. 이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딱 보니까 미친 것 같아. 행색이. 아, 얼른 도망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큰 강아지가 있어. 우리가 지난달 강아지를 발로 찼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생각할까요? 막 생각할까? 그게 아니라 같이 받아치죠. 이거예요. 사람하고 동물이 다른 점은 동물은 어떤 행위가 상황이 쫙 주어지면 바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걸 행동을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네 하고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요 판단의 기준은 어디서 생길 거야? 아 요럴 때는 내가 피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어디서 누가 가르쳐 준 걸까요? 응?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우리 사회학습이론이라고 해. 결국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내가 그 전에 배웠던 걸 갖고 생각을 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래서 판단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행동은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세 가지가 뭐냐면 일단 환경이 조성되면 바로 행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환경이 조성됐을 때 바로 행동을 하는 거는 강아지나 그렇고요. 우리 인간은 여기에 인지, 지적인 생각을 해요.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이 있을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행위를 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는 사회학습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결국 결론은 이 세 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냥 환경, 행동, 인지적인 과정에 의해서 행위가 발생되는 거는 무슨 이론이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긴 하는데 자 볼게요. A번에 보시면 환경과 행동이라는 측면 외에 인간의 인지적인 측면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결국 세 가지야. 환경, 행동, 인지적 측면. 저 뭐 인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주 이 세 가지. 자 그러면 그 밑에 니은번을 볼게요. 그러면 사회학습 이론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A번 개인적 요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인지적 요소겠죠. 인지적 요소. B번의 행동 요소. 그다음에 C번의 환경 요소. 크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 요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데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들어가네. 자기 효능감. 그리고 행동 요소 안에는 자기 조절 행동 단계. 그래서 뭐 자기를 조절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기 관찰, 자기 평가, 자기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누가 나를 때렸을 때 내가 이 사람 때려야 되겠어 라고 하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이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제 자기 조절 행동 단계라고 보면 돼. 그다음에 환경 요소에는 관찰학습이라는 게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조금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앞으로라도. 그러면 지금 아주 쉽게 요 세 개가 나왔단 말이야. 환경, 행동, 인지. 요 세 개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요보다 조금 더 깊게 나오겠지. 그럼 환경에는 무슨 단어들이 있을 거고, 행동에 무슨 단어, 인지에 무슨 단어. 요것만 찾아내면 되겠죠. 그럼 아까 인지에는 무슨 단어가 있었어요? 인지에는. 자기 효능감이 있었었죠. 자기 효능감. 그래서 이걸 얼른 외우시면 되겠지. 그럼 행동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자기 조절. 자기 조절이 있는 거죠. 자기 조절. 그리고 환경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기 관찰학습 있잖아. 관찰학습.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요 깊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다음에 뭐 환경 요소에 속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찰학습이 환경 요소에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항상 이론은 그런 식으로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리적 행위 이론이 있고, 얘랑 11번의 계획된 행위론, 얘네들은 꼭 짝을 져서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합리적 행위 이론을 보시면, 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막 사건 터질 때 골목 지나가다가 갑자기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범인을 잡아서 너 왜 그 사람 죽였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왜 죽였어? 라고 하면 그냥요, 욱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동은요,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욱해서 이럴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그게 합리적 행위 이론이야.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의도는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 하나는 행위에 대한 태도. 네, 또 하나가 행동에 대한 규범. 그러니까 태도와 규범에 의해서 의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태도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신념이요. 행위에 대한 신념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또 규범에 의한 신념. 정확히 따지면 행위에 대한 신념이야. 그리고 이거는 규범에 의한 신념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규범이 아니라, 규범에 대한 신념. 이거지. 자, 근데 이게 혹시 아까 지태행 기억나시나요? 지식, 태도, 행위 똑같아요. 왜냐면 신념은 지식 쪽이거든요. 지식. 그리고 얘는 태도잖아요. 그리고 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지태행이에요. 지태. 말 그대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청소년들 담배 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배를 필 학생인지 피지 않을 학생인지 이게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자, 일단 의도가 있어요. 담배 피려는 의도가 있겠지. 그럼 의도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행위에 대한 태도예요. 자, 그 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담배 피려는 애들은. 네,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풀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근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애들은 담배를 안 필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를 보면, 얘가 담배 필 애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규범은 뭔데요? 규범은 법을 어기는 거하고는 달라.